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주차 첫째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 앞에서 제가 말씀했던 순간 속도와 변이의 관계를 이 그림을 표시했습니다. 자, 순간 속도는 뭐냐면 가로축에서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변이라 했을 때 어떤 곡선이 y는 ax 자선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2차원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이때의 기울기, 각 기울기 wen 시간 대 변이 관계죠. 그죠? 시간 대 변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이 기울기는 순간 속도에 해당됩니다. 그죠? 근데 우측에 한번 보세요.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 가로축의 시간과 세로축의 속도 관계에서 이때는 등속도기 때문에 y는 ax입니다. 그죠? 1차 함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속도에서 시간을 나누면 가속도가 되죠. 그때 이건 등가속도라는 거예요. 등가속도. 그러면 이 기울기 자체는 등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 하에서 이 기울기와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이루는 요 면적은 뭐냐면은 변이를 이야기합니다. 왜? 변이는 뭐예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죠? 속도, 이건 지금 벡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이량을 구하면, 자, 3초 갔을 때 속도가 3m/s를 갔다. y는 ax 1차 함수니까, 그죠? a가 일정하죠. 그죠? a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기울기는 1이죠. 그죠? 1. 그래서 면적을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속도 곱하기 뭐예요? 시간이죠. 그죠? 시간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4.5m가 됩니다. 이때는 변행량이 아니라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뉴턴의 1차 뉴턴 1법칙은 끝났습니다. 이제 뉴턴 2법칙입니다. 뉴턴 2법칙은 F는 ma,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것은 지진을 이야기해요. 지진이 요 가속도만큼 온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질량 m 있죠. m은 지구의 질량입니다. 그 물체 그죠? 어떤 물체가 이만한 가속도를 왔을 때 이만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의 힘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자, 이쪽에, 자, 좌측으로, 시그마 F 마이너스 좌측으로 MA를 옮기면, 이동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죠? 이때는 평행 방정식이 됩니다. 정력학을 다룰 때 우리 이 평행 방정식을 주로서 완전히, 정력학은 무조건 힘의 평행이 됐죠. 그죠? Force Equilibrium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는 MA 한복해 A가 뭐예요? 속도 변화량의 시간 변화량이죠. 그죠? 이거 나누면. 그러면 이게 T를 좌측으로 옮겨가면 F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F 닷 델타 T. 이게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충격량이라고 배웠죠. 충격량. 임팩트. 어떤 물체를 넣었을 때 망치를 땅 때렸을 때 그 순간을 그 충격량이라고 했죠. 어느 순간적인 속도에 이게 델타 T가. 우리가 힘을 준 그 순간, 그 힘하고의 닷트가 뭐로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여러분 배웠죠. 그죠? 운동량의 mv 대시 마이너스 mv0. v 대시는 최종 속도, v0는 뭐예요? 초기 속도죠. 초기 속도.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운동량 변화다는 결국 운동량의 변화는 뭐죠? 충격량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린 다이나믹 동력학에서 물체의 가속화된 움직임과 관련된 것을 동력학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조금 위에 평행방정식 이야기했던 F는 시그마 F 마이너스 MA는 이때는 동력학에서는 제로가 아니죠. 그죠? 제로가 아니야. 합력이 제로가 아닐 때 뭐예요? 제로가 아니다는 말은 요 위에 오른쪽에 계속 1, 2, 3 뭐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한다는 말은 뭐죠? 시그마 F가 MA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렇죠? 힘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의 차이는 뭐예요?
등가속도를 유발시킨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힘의 차이에서 등가속도가 발생한다. 힘의 차이에서 등가속도를 유발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등가속도 다시 이제 계속 언급하죠. 그죠? 등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뭐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증가 차이가 뭐예요? 결국 등가속도는 일정해야지, 일정하지 않으면 우린 역학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물리에서도 이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가속도가 변화되게 되면 물리에서도 다른 분야로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분야는 그 등가속도다. 즉 시간에 따른 속도 증가가 일정하다. 일반 차량에서 보면 차에서 가속 페달을 밟죠. 그죠? 처음에는 똑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더 밟죠. 그죠? 그때는 등가속도가 아니라 변화가 되는 가속도죠. 그죠? 변화되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식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가속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리학에서 역학에 사용하는 그 등가속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가변가속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보죠. 세로축에는 t고 시간이고 가로축에는 시간이고 세로축에서는 속도적이죠. 속도 이 등가속도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가속도는 항상 v2 마이너스 최종 속도 마이너스 초기 속도 가로하고 나누기 최종과 최초 시간의 차이죠. 그죠? 차이를 항상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게 어디서 이 뒤에서 또 설명할 요 밑에서 설명할 겁니다. 봐. 책상 위에 우리가 물체를 올려놨어요. 올려놨을 때 이게 처음에는 움직이질 않죠. 왜? 밑에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 당기는 힘이 mg입니다. 그죠? mg 중력 가속도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위로 또 뭐냐면 이 물체가 지구를 당기고 있는 거죠. 그죠? 당기고 있는 이 물체가 동등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딱.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게 하려면 뭐 오른쪽으로 X방향으로 힘을 주었을 때 속도의 변화량이 일어나죠. 자, 이때 뭐냐면 계속 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 힘의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 차이에서 뭐가 생기죠? 가속도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내부가 아니라 절대 외부에서 힘에 의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F와 물체 운동의 방향이 동일할 때는 속도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벡터이기 때문에 F와 물체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 또 벡터이므로 속도가 감소하지. 그죠? 왜 감소해요? 마찰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체 운동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 합성 힘이 제로일 때는 평행이다. 즉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두 물체가 접촉해 있다. 두 물체가 이렇게 접촉해 있다. 두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 접촉해 있는 두 물체 이 A B 물체의 이쪽 앞쪽으로 F만큼 힘을 작용시키죠. 그죠? 힘 작용시킬 때 이때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이 가속도는 등가속도이며 A와 B가 똑같다. 알겠죠? 이 A하고 B하고 같다 하는 것을 앞에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MA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밑에 많은 식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힘이란 물체의 가속도, 질점, 즉 물체의 가속도와 또 한편으로는 질점 및 환경, 주위에 있는 환경과의 성질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결하는 개념이다. 자,
요 힘하고 요 힘하고 요 MA, 만약 지진이 왔다. 지진의 힘 MA지, 그죠? MA와 물체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라는 거죠. 그걸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볼게요. 시그마 F는 마이너스 KX, K가 여기 스프링 상수예요. 여러분, 스프링 누구 배웠죠? 힘을 주었을 때, 스프링에 힘을 주었을 때, 변이가 일어난다 하는 거 누구였죠? 후uk 법칙이라고 배웠죠? 후uk 법칙. 후uk 법칙이라고 배웠죠? 후uk H. 이분도 되게 유명하죠, 그죠? K, E. 훅스로우죠, 훅스로우. 훅스로우입니다. 자, 힘을 줄 때 똑같아요. 자, 스프링에 힘을 줬을 때, 그럼 스프링 환경입니다. 그죠?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시그마 F는 마이너스 KX라는 이런 식이 공감한다. 만약에 KX를 좌변으로 옮기면 뭐죠? 시그마 F 플러스 K 델타 X는 제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시그마 F는 MA. 즉, 시그마 F 마이너스 MA는 제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볼게요. 책상 위에 물건을 얹었을 때 거친 책상 위에 또는 거친 물체를 책상 위에 올렸을 때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죠? 물체가 밑으로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으로 작용하는 게 mg예요. 그죠? mg. 그때 힘이에요. 그죠? mg. 힘이에요. 여러분, 중량 자체도 힘이라는 거예요. 중량도 힘이지. 말만 다를 뿐이지 힘하고 중량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F는 M이지. 그렇죠. 이것도 M. 거친 수평면 하의 질량, 즉 힘의 차이에서 수평면에 뭐가 생겨요? 마찰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그마 F 마이너스 뮤 mg는 제로 하는 것이 결국 이게 누구 법칙이에요? 쿨롬 법칙이에요. 쿨롬. 여러분 너무나도 계속 알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쿨롬스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그죠?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경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공 한번 볼게요. 공이 mg죠. 그죠? 공 무게에다가, 공 질량에다가, 무게에다가 뭐예요? g만큼, 중력만큼 따르면서 우리가 힘을 주면 왜 공이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도 요 지점 다 다르죠. 그죠? 요거 전부 다 mg예요. mg. 힘을 주었을 때 일어나라 그지. 힘. 그죠? F라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그죠? mg. 됐죠? 여기서 시작점 스타트. 여기요. 비긴이라도 스타트하고 여기 파이널점이에요. 파이널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날아가는 골프고 힘의 차이에서 뭐예요? 지금 공이 운동하고 있죠. 운동.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만류인력 법칙. 만류인력 M 라지 M. M 한번 볼게요. 라지 M은 지구 질량입니다. 지구 질량. 스몰 M은 뭐예요? 우주 궤도를 도는 물체의 질량.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 얼스.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잘못 원입니다. 원. 행성이 있죠. 그죠? 행성의 질량이 뭐예요? 이 스몰 m. 됐죠. 그죠? 스몰 m. 스몰 m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상황과 지구와 환경과의, 다른 주위의 환경과의 어쨌든 시그마 F는 G가 여기 있죠. 여기 중력 상수죠. 그죠? 중력 상수. 에다가 M, 라지 M 나누기 R 자식. 떨어져 있는 거리. 지구 중심에서 떨어지는 R까지 거리가 R이죠. 그죠? R. 반경을 R 자성을 만류인력은 뉴턴 법칙의 우리 이거 말했죠. 왜냐면 왜 말이야?
만류인력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레이스카 있죠. 레이스카 쫙 돌 때, 두 개의 차가 맞붙였을 때 같이 돌 때, 응? 또는 이 중심과 이 차 하나의 그 레이스카가 상호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힘이 달라지죠. 힘이 따라 거리가 멀수록 힘이 작게 작용해서 차 자체는 안전하게 돌아가. 그런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야? 힘이 많이 작용해. 그래 엄청 빨리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레이스카에 바퀴가 들린다든지 왼쪽 바퀴가 들리는지 오른쪽 바퀴가 들리는지 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 만류인력 법칙이 뉴턴 법칙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법칙, 전자의 쿨럼. 우리 요 앞에 쿨럼 법칙, 이 부분도 쿨럼 법칙, 쿨럼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걸 전자에도 연결했어요. 전자에도 똑같아.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다루는 역학이나 전자에서 전자 역학이나 다 전기 역학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4분의 1 파이 입실론 5 그 다음에 2 라지 Q 나누기 R 자승 이렇게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 전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요 그림으로 표시할게요. 스프링에 의해서 환경이 스프링이죠, 그죠? 스프링에 의해서 힘의 차이에서 변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스프링에 요 한번 볼게요. 요 스프링을 벽에 매달아 놨어요. 내가 잡아 당겨서 오른쪽으로 작용할 때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면 뉴턴 3법칙에서 항상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반작용 얼마만큼? 마이너스 F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F 반작용이 됐어요. 그때 요 물체는 스프링이죠. 그죠? 스프링 관계는 뭐예요? 마이너스 F는 K.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델타 X만큼 늘어났어요. 요 델타 X만큼 늘어났죠? 요 델타 X가 요겁니다. 그죠? 델타 X. 그래서 F는 요걸 전체적으로 요때 뭐냐면 물체가 정지하고 있죠. 그죠? 정지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시그마 F는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앞에서 위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F는 제로, 폴스, 이퀴빌리움, 힘의 평행법칙이죠. 그죠? 평행법칙에 의해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뭐야? F 마이너스 스몰 f는 제로, F는 K 델타 X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훅법칙이 그렇게 이렇게 증명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 한번 볼게요. 공이 가만히 있을 때 보세요. 자, 가만히 있다고 합시다. 공이 그냥 정지하고 있을 때. 자, 이거 mg만큼 아래로 작용해요. 그죠? 그러면 작용 방작용에서 또 위로 작용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제로죠. 그죠? 근데 한쪽이 크다. F인, 인터널이고 요거 엑스터널이거든요. 요거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자, 인터널 마이너스 mg가 요 외부죠. 그죠? 요 F 작용하는 거. 마이너스 mg가 제로일 때는 정지고, 만약에 이게 f가 스몰 f 마이너스 mg가 제로보다 크면 어떻게 공이 위로 가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됐죠. 운동. 그걸 지금 여기서 어디서 날아가는 골프공에 대한 지금 설명을 했죠. 그죠? 이렇게 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됐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 책상 위에 쿨럼 법칙 보세요. 쿨럼 법칙 책상 위에 물체를 올려놨을 때 정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지하면 작용 반작용에서 동등합니다. 그죠? 작용 반작용에서 동등하죠. 그죠? 동등한데 우리가 힘을 주었을 때 어떤 힘의 변화량을 주었을 때 뭐예요? 요 밑에 마찰력이 작용하죠. 마찰계수입니다. 마찰계수. 여러분 항상 마찰계수는 모든 물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콘크리트 다르고 나무 다르고 그 다음에 고무 다르고 흙이 다르고 우리는 흙을 다루기 때문에 흙도 흙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흙이 여러 가지 자갈부터 시작해서 점토까지.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는 점토까지. 그때 마찰계수가 다 다르죠. 이게 마찰계수입니다. 그래다가 mg를 곱합니다. 왜? 중력으로 작용하는 힘 F죠. 그죠? F1, 스몰 F1. 그게 F2하고 같다는 거예요. F2는 뭐예요? 여기서 저항하는 힘이죠. 그죠? 우리가 라지 F2를 줬을 때 저항하는 힘, 스몰 F2. 그래서 F1는 스몰 F1과 같을 때 이게 정지하고 있고, 그 다음 라지 F2는 스몰 F2
그 F1과 F2끼리 그죠? large F1, small F1 이 동등하기 때문에 이때 정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F1, large F2 이거로 small F2 때도 동등할 때는 정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뭐가 발생해요? 마찰력이 발생한다. 그죠? 힘의 차이에서. 됐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작용 반작용 법칙. 힘은 가만히 있는 물체는 항상 작용 반작용을 작용한다. 앞에서도 설명했지. 내가 가만히 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땅에 끊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내가 지구가 나를 잡아당긴대. 그러면 나는 빨리 들어가야지. 왜 안 들었죠?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구 내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모든 게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동등하다. 그래서 두 물체 간에 발생하는 힘 A와 B는 작용, 이걸 반작용은 정지의 힘의 평행. 누구 법칙? 뉴턴의 몇 법칙? 1법칙이죠. 그죠? 프로스트로. 작용, 반작용. 작용이 크거나 작으면 반작용보다 크면 뭐예요?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즉 힘의 불평등이 생긴다. 힘의 불평등이 생겨서 어떻게 생기면 등가속도가 발생한다. 등가속도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분식을 써야 돼요? F는 ma라는 뉴턴 법칙이죠. 이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배우시면 아마 뉴턴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깨우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직 못 깨우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또 깨우쳐 주셔도 돼요.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자, 벽을 한번 볼게요. 벽, 요거 벽 한번 볼게요. 요 왼쪽 거는 나중에 봐요. 오른쪽 거 볼게요. 오른쪽 거. 벽에 있으면 내가 주먹을 쳤어. 화가 나가지고. 이 벽이 얼마나 단단한 주먹을 쳐서. 그런데 벽이 끄떡없어. 그럼 무엇에 F1은 자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이죠. 그죠? 벽이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주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3법칙, 뉴턴 3법칙은 뭐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서 벽이 주먹을 밀기 때문에 벽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벽주는 결국 뭐예요? 힘 벽주는 힘 주벽하고 똑같아. 그래서 벽이 그대로 있다. 정지하고 있죠. 그죠?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세요. F1 여기 벽 A 주먹 B 이거 때렸다. 근데 F1 F2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기 F1은 주먹이 벽을 때리는 힘이고 요거는 벽이 주먹을 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그죠? 저항하는 힘. 그래서 F1 이걸 F2로 표시가 되어 있다.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은 여러분 뭐예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지하고 있는 것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만약에 작용 반작용 정지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천정에 실을 매달아서 물체를 실에 매달아 놓는 그림 많이 보셨죠. 응? 전부 다 이 뉴턴 법칙 할 때는 사경방송에 다 이게 해당됩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억량력학 배울 때도 혼돈을 하지 마세요.
뉴턴 1법칙과 뭐 법칙? 3법칙만 알면 여러분 응용력하게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신 정정이냐 부정정이냐 그것만 차이만 나중에 깨우치면 돼. 지금 하는 것도 모든 게 정정이죠. 그죠? 정정이라는 말은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동일할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뭐냐? 방정식 개수가 2개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3개다 할 때는 3개를 구하려면 식이 3개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 그때는 뭔가를 가정한 데지. 그때는 뭐 했어요? 부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정정. 정력하면 정력 차이인데 부정정이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 실을 매달을 때 물체를 매달지. 그럼 제일 밑에 것부터 봐야 돼요. 그죠? 자, 이 물체가 mg만큼 받고 있어요. 그죠? A는 F는 mg예요. 그럼 이게 작용이야. 그러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반력으로 당연히 뭐가 작용해요? 뉴턴 3법칙에서 실이 뭐예요? 요놈이 잡아 당기고 있죠. 그죠? mg만큼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겨. A는 B는 한번 보세요. 리액션 반작용이니까 물체가 지구를 잡아 당기고 있죠. 그게 실에 증가되죠. 그죠? 그럼 실도 이거 뭐예요? 실 자체도 또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력으로 같이 작용합니다. 그죠? 잡아 당기는 힘이지. 그게 어디에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천정과 동일하게 또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뉴턴 1법칙과 힘의 평행과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하면 모든 것이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두 물체 예를 한번 볼게요. AB가 정지하고 있다. 두 물체 줄 PQ에 매여 있는 AB가 정지해요. PQ가 줄이죠. 그죠? 줄 AB가 정지하고 있다. 물체 AB가 정지하고 있다. 자, 천정은 얼마만한 무게를 당기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요 A 한번 볼까요? A 2mg가 작용했죠. 2mg. 그럼 질량은 2m의 이 물체 A는. 그럼 물체가 2mg가 잡아 당기겠죠. 그죠? 요만큼 딱 잡아. 그럼 또 실이 잡아 당겨. 그럼 위에 있는 실이 또 잡아 당겨. 2mg만큼. 그러면 이 위에 실을 지금 밑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것은 요 물체죠. 그죠? 요 물체가 또 mg야. 그죠? mg만큼. 그러면 여기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요 무게만큼 위로 똑같이 잡아 당기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3g 2mg 플러스 mg죠. 그죠? mg. 그러면 여기서 평행을 이뤄야 되니까 실도 요걸 잡아 당기고 있네. 3mg. 그럼 요 실을 누가 잡아 당기고 있어요? 천정이라는 요놈이 3mg로 잡아 당겨 있죠. 여러분 재차 강조하지만은 응용력학 할 때 모든 방식을 이 방식으로 푸세요. 그리고 이건 기하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안되면 뭘로 풀었어요? 좌표계로 풀었죠. 좌표계에서도 첫 유명한 게 뭐죠? 단위 벡터를 도입한 좌표계를 풀었죠. 그러면 그거는 뭐였어요? 결국은 방향성까지 알 수 있다. 이 물체가 어디로 작용하는지 방향성까지 알 수 있다. 앞에서 배웠지. 그죠? 1주차에서. 여러분 계속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듣고 다음 1주차 하기 전에 또 이걸 모르면 반복하세요. 저는 머리가 아주 석하기 위해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모른다고 포기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거는 인생으로 빨리 끝나는 겁니다. 남이 머리 좋은 사람 1시간 하면 나는 10시간 하면 돼.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방법. 에너지란 무엇인가? 에너지 방법 무엇인가? 역학의 기본적인 문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 때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아내는 것이 역학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물체를 움직이는데, 여러 물체를 움직이는데 내 힘을 줘서 F를, 이 물체가 여기에 가 있는지 T1 시간에, T2 시간에 여기에 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궤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S는 뭐 V0T 플러스 2분의 1T T 자수 뭐 이래가 쭉 배웠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기억하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아는 것이 이 물체의 움직임이라는가, 어떻게 움직임이라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A에서 B로 어떻게, T1에서 T2까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이 그 역학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시간 T2의 힘을 델타 CT만큼 주었을 때, 이 물체가 찌그러져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어떻게 찌그러지냐, 이 자체가 변동이죠, 그죠? 그래서 뭐랬어요? 변형이랬죠, 그죠? 변형. 근데 같은 벡터의 방향은 뭐였어? 변위라고 그랬죠, 그죠? 변위. 벡터 방향,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변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자체로 나타내는 스칼라형은 변형이에요, 그죠? 어떻게 공을 내가 찌그렸을 때 어떻게 찌그러지냐, 힘을 얼만큼 줬을 때 어떻게 찌그러져, 그건 변형이야, 그죠? 근데 각각의 방향성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위라고 그랬어요. 벡터라고 그랬습니다. 자, 직선 운동을 시간의 함수로서 x, 즉 xt 궤적이에요. 궤적이라면 여러분 아시죠? 궤적. 인공위성을 띄웠을 때 밖에서 지구를 향해서 인공위성이 어떤 궤적을 그리냐, 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공을 주었을 때, 내가 공을 했을 때 A 때 T 시간 후에 얼마만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다 궤적이죠, 그죠? 궤적이. 여기서의 궤적은, 인공위성 지구 밖에서의 궤적이라고, 인공위성 띄웠을 때, 여기서 궤적은 공을 여기서 A에서 B로 띄웠을, 힘을 내가 주었을 때 어떤 궤적을 그리죠, 그죠? 그게 뭐예요? XT예요, XT. XT는 T 시간만큼 내가 얼만큼 변화되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는 적당한 힘의 법칙으로부터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F를 구한다고. F를 알아야지 궤적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F와 M, 물체 M을 뉴턴 2법칙으로, 여러분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지금 언급을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 공부를 많이 하실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잡아놔야지 나중에 그때 되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 A는 F5M이라고 돼요. 그래서 F와 M이 일정한 경우, 등가속도일 경우에는 V는 V0 플러스 AT.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속도 T시간 주었을 때 초기 속도가 얼마만큼 나중에 속도를, 최종 속도가 V다. 최종 속도. 그 다음에 그때 궤적은 X는 얼마의 초기 속도에다가 T 플러스 초기 속도에서 T 플러스 2분의 1 AT 잤어. X는 제로죠. X 제로면, 그죠? 처음 초기 속도는 보통 우리 초기 속도를 주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갔을 때 이때 이 궤적이 얼마만큼 일어났냐 하는 걸 나타내는, 여러분 숱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위치 한번 볼게요. 속도와 위치.
속도 위치 요거는 앞에서 다 쓰면 자 속도와 위치는 다시 쓰면 위치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뭐야 속도 어떤 초기 속도에서 내가 공을 던졌다 그럴 때 요런 직선이 나타납니다. A는 요때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뭐예요 등가 속도죠 그죠 등가 속도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실 때 속도는 이거다. 그러면 요거 이동한 위치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있냐 이동한 변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면적을 구하면 요 쫙 보면 요 오른쪽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 초기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여기 A고 1이고 그게 V0T에 그죠 여기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 칠한 게 여기 2 여기 요 면적이에요. 이번에 AT 자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하학적으로 풀면 너무 쉬워. 요 면적에다가 속도에다가 V0T 에다가 요 위에 Y축은 2분의 A죠 그죠 요 기울기가 A죠 A에다가 V0T 그래서 AT 자성 그죠 V는 AT니까 AT에다가 T 곱하기 요 T죠 그죠 T에다가 여기는 V AT죠 그죠 AT 곱하기 1 나누기 2죠 그죠 여기 면적이죠 그래서 2분의 1 AT 자성이면 이렇게 2분의 1 AT 자성 자 그림에서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속도와 시간과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동거리는 그 위치죠 그죠 변이량도 금방 구할 수 있다 궤적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를 한번 볼게요.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 카이네매틱 에너지 자 1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죠 앞에서 배웠죠 그죠 정의 힘과 변이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을 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W는 플러스 마이너스 F.D라고 나타나지. 이건 줄로 표시합니다. 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웍은 스칼라다. 일정한 힘, 이걸 등속도 운동 정지하던 일정한 힘일 때 이때는 위치 에너지 H만큼 높이 H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 변하는 힘이 운동 에너지, 카이네매틱 에너지, 변하는 속도가 변하는 이야기 했죠. 그죠? 2분의 1 mv 자성, mv 다치 자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자성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FD FD 전부 다 벡터죠. 그죠? 그 다음에 힘과 변이 관계, 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뒤에 거는 여러분 그냥 참조만 하세요. 힘 변이 한번 보세요. 힘이 변이 보세요. 자, 힘이 변이 방향을 뭐예요? 변이 방향의 기준 했을 때 기준. 요게 잘 봐야 돼. 힘과 변이는 같은 방향이랬어요. 그래서 변이 방향의 기준으로 하면 힘이 변이 방향과 똑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이거 분력으로 나누면 우리는 한 단면에 대해서 분력이 뭐였어요? 수직과 평행이 있었죠. 그죠? 앞에서 배웠죠. 그죠? 1주차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고 수직으로 나누고. 그러면 수직과 수평이 여기 오죠. 그죠? 여기. 요 변이 여기 수직과 수평이 와. 이거 아니고 요 위에죠. 그죠? 그러면 변이와 같은 방향은 밑에 거죠. 그죠? 요거죠. 요놈이. 요거는 90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F 코사인 세타. F 코사인 세타지. 그죠?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다트 D죠. 그죠? 요렇게. 이게 일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한다고. 뒤에서는 변이가 힘의
힘의 방향이 기준될 때 이렇게 다 풀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참조하세요. 그냥 fx는 f 코사인 세타 2한다. 만약에 사인 세타 90도 있는 거죠. 90도 1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곱해봤자 제로가 제로다. 제로. 구할 수가 없어. 그죠? 구할 수가 없죠. 이게 일 안 한 거죠. 그죠? 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런 걸 나타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로는 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해야지, 여러분 피부로 느껴져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선 하시라고 숙제는 안 냈으니까 여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변이가 힘 방향 기준일 때, 그죠? 이래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등속도 운동. 우리가 직접 등속도 했을 때 이거 제가 그림으로 다 표시를 해봤어요. 이게 어디에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그림으로 표시해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들여올 때 등속도 이때 이 풀업이라고 풀다운일 때 물건을 내릴 때 어떻게 되냐, F1과 F2가 어떻게 작용하냐, 그래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이거 보세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위치 에너지는 스몰 ft 그죠? mg. 요건 위에서 d만큼 거리가 있을 때 d.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죠? 운동 에너지, 카이네매틱 에너지 보자. 더블 fd. fd는 mg가 척인 제로다. ma만큼 작용했다 곱하기 델타 d. ma 델타 d. 자, ma는 뭐예요? m 곱하기 a죠 그죠? a가 뭐예요? 속도 변화량이죠 그죠? 요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을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d는 뭐예요? 속도, 최종 속도 플러스 최초 속도, 초기 속도 나누기 2가 2 곱하기 d. 아까 이 그림에서 보였죠? 뭐냐면 속도와 뭐였어요? 시간과의 관계에서 그림을 표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2분의 1 mv 다시 자성 마이너스 2분의 mv 제로. 제로 자성 초기 속도죠. 그죠? v0가 이건 v-는 최종 속도고. 그래서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운동 에너지 EK 다시 마이너스 EK0 운동 에너지 최종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최초 운동 에너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요 그림은 한번 보세요. 보면 이해되실 거니까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풀업 앤드 웍 위에 우리가 택배 아저씨 말씀드렸죠. 그죠? 들었다가 내가 걸어갔다 90도로 그때 또 이렇게 에너지로 제가 표시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이게 이상하다 하면 질문을 하시고 이게 아니다 하시면 그럼 저도 배울 거니까 저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배우는 자세에 있기 때문에 항상 교수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물어보고 터득해서 그리고 교수님이 가르친 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해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또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배우니까 절대로 제가 교수라고 뭐 권위의 의식을 잡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F와 M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세요. 일정하지 않는 경우 적분 방법이요. 이건 여러분 범위를 벗어납니다. 변화하는 힘에 의한 1차원 경우 힘이 변한다면 힘이 변할 때 우리는 이런 곡선일 때 에너지를 어떻게 얻겠냐. 그때 리미트 x1 정의역이죠. 그래서 정의역 비었죠. 여기 정의역 치역 비죠. 여기는 정의역이죠. x니까 x 시그마 x1에서 x2까지 적분한 게 f 델타 x 그죠? 그게 에너지니까 이렇게 표시된 그건 있다는 것만 여러분 넘기세요. 그 다음에 용수철 후법칙은 자 2차원인 경우 보세요. 2차원인 게 2차원 힘과 2차원은 요 곡선이 이루어지죠. 그죠? 2차원 요 곡선 때 어떻게 각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위치 FD 더블은 F 델타 R에서 델타 R만큼 이동하는 거리죠. 그죠? 이동하는 거. F 코사인 델타. F 코사인은 델타 R에 지금
델타 R 이 변이의 지금 힘을 델타 R 기준에 맞춘 거죠. 그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의 개념은 여러분 앞에서 설명 제가 드렸죠. 적분은 합의 개념이다. 면적의 개념이다. 평면상에서는. 미분은 뭐죠? 곡선의 기울기다. 한 점을 껐을 때, 그 점에 껐을 때의 기울기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 머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미분이고 적분이고 어려웠죠. 그죠? 우선 그 개념을 알아야 돼. 아, 미분은 곡선의 그냥 하나의 접선이구나. 접선이란 접선을 나타내는 건데 변화였지. 그죠? x 변화에 대한 y 변화가 f-x는 리미트 델타 x가 제로, 무한히 제로로 갈 때, 제로에 가까울 때 델타 x 분의 델타 y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f-x로 표시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카이네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아까 여기서 설명해서 운동 에너지 요거 설명했죠. 그죠? 요거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고 다시 반복하시면 이렇게 카이네매틱 에너지 이제 그림으로 되네. 충격량을 그림으로 표시할 때 F와 델타 T과의 관계 충격량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베르누이 정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베르누이 정리 뭐예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 압력 에너지가 일정하다 하기 베르누이는 너무 유명하죠. 이분도 그죠? 수리학에서도 여러분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EG는 위치 에너지, EF는 운동 에너지, EP는 수압 에너지.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요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수압 에너지를 주로 따릅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물이 입자 사이에 너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지금 제로로 보고 우리는 이 두 개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이것만 다룬다.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물이 흑속을 통과할 때 그걸 시페이지라고 하는데 시페이지 포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아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물체를 물이 어떤 물체에 흐르더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두고 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예 한번 풀어보세요. 위치 에너지가 지구와 부딪혔을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하는 것을 그때는 뭐예요? 등속도 운동에 등속도 운동하지 않으면 이게 속도가 변한다. 등 가속도죠. 그죠? 가속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항상 등속도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우리 위에서 떨어질 때 지구로 만약에 지구 밖에서 지구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낸다, 변화한다. 그때 속도가 얼마냐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요 문제.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가 얼마냐. 여러분 많이 배웠죠. V는 루트 EGH 어디서 나오냐. 그 근거를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게 다 에너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급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2주차 고생하셨고 2주차에 2시간 둘째 시간 보죠. 셋째 시간 이 둘째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셋째 시간을 아주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셋째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